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매섭게 춥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밤 9시는 너무 일렀죠. 밤 10시로 영업이 연장된 식당과 술집을 저희 취재진이 어제 돌아봤습니다. 사장님들 변화를 실감한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역시 여전히 아쉬운 업종도 남아있지요. 연휴 끝나고 주중집계가 시작돼서 어김없이 새 확진자는 어제보다 100명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첫날인 어제 저녁. 서울 홍대 거리는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습니다. 1시간 연장된 것도 되게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늘어난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2달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밤 9시까지만 문을 열었던 식당과 술집들은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흥주점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그동안 금지됐던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도 재개되고 헬스장도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대체적으로 영업시간 연장을 환영했습니다. 1시간 연장된 게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좀 손님들이 식사를 여유롭게 하셔가지고 우리도 여유롭게 또 천천히 마감 정리하시고. 하지만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희 못 열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연다고 몇 명이나 오겠어요.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2명. 하루 전 같은 시간보다 86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고심 끝에 거리 두기를 완화한 것으로 아직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닌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의 흑역사를 또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이 머리에 총을 맞고 뇌사 상태인데 다시 시위대를 향해 발표하면서 일부가 부상당한 걸로 전해집니다. 시위대와 군경의 일촉즉발의 대치 현장, 장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미얀마 중부도시 만달레이.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연신 두들기고 차량 경적 소리를 울리며 행진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군경이 거리를 봉쇄했습니다. 이어 해산작전에 돌입하자 시민들은 일제히 도망칩니다. 외신들은 이날 투입된 미얀마 군경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발포했다며 일부 시위대가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발포한 게 실탄인지 고무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경은 경찰봉과 군봉으로 시위대를 공격했고 일부는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수도 네피도에선 쿠데타 항의 시위에 참가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의 실탄 공격에 뇌사에 빠진 바 있습니다. 군경이 강경 진압은 시위대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쿠데타 항의 시위가 양곤에서 점차 미얀마 주요 도시로 번지자 강경 진압을 예고하고 있어 시위대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부 쿠데타 이후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오늘과 내일 화상으로 법정 신문을 받는다고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군부는 불법 수입된 무전기를 사용한 혐의로 수치 고문을 기소했는데 다시 최소 형량 20년인 반역죄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승철입니다. 고령층에게도 접종하느냐 마느냐 갈등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결국 65세 이상은 접종을 미루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만에 하나 논란이 불거졌다가는 백신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26일입니다. 만 65살 미만의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김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만 65살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65살 이상에 대해 효과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무리하게 접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3월 말쯤 나올 예정인 미국의 임상시험 결과와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영국의 평가 자료를 보고 65살 이상에 대한 접종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집단시설의 65살 이상 37만여 명에 대한 접종은 2분기로 미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효능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65살 이상에게 접종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위험 군에게 접종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확실한 효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접종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65살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 27만 명은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2차 접종은 4, 5월에 진행됩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중증 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35만 4천 명이 다음 달 말쯤엔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는 119 구조대와 역학조사관 등 7만 8천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또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5만 5천 명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들어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되는 1호 접종자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백신 1차 접종자 명단은 오는 19일부터 대상 기관별로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점입 가경이었던 프로배구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학교 폭력 파문. 배구계의 차세대 스타로 꼽혔던 만큼 파장과 충격이 더 컸는데요. 학교 폭력이 폭로된 지 5일 만에 결국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이명룡 기자입니다. 극적인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과 함께 올 시즌 여자 배구 흥행을 이끌었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학창시절 학교 폭력으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배구협회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전력 손실은 크지만 국가대표로서의 부적격한 행동에 대해 일벌 100개 한다는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선수는 물론 지도자로도 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협회가 실질적으로 징계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대표팀 선수 선발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원천적으로 학폭 사건의 가해자는 뽑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죠. 소속팀 흥국생명 역시 팀 숙소를 떠난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는 한편 자녀 연봉도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피해자들한테 용서를 받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복귀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폭로는 지난 10일 새벽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로 시작됐습니다. 10여 년 전 같은 중학교 배구부였다는 피해자는 당시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함께 뛴 것으로 보이는 배구부 사진과 함께 21가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피해 사실을 밝힌 건 이다영이 팀 내 불화설과 관련해 최근 개인 SNS에 올렸던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는 글에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까지 올렸지만 후폭풍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흘 전엔 또 다른 피해자가, 그제는 피해자의 학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잇따라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며 엄중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두 선수를 영구 제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10만 명을 넘긴 가운데 두 선수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다시 보기와 광고 영상도 모두 삭제되는 등 학교 폭력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